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거나 혹은 귀가 들리지 않게 된다면 정말로 불편한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 이상의 감각이 손상된 사람은 다른 감각의 인지 능력이 더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어떤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일하던 시각장애인은 냄새만으로 침대 커버의 주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깨끗하게 세탁된 상태에서도 가능했습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은 악수를 할 때의 촉감만으로 수년 전 만났던 사람을 알아보는 게 가능했습니다. 시각과 청각이 없었던 헬렌 켈러는 냄새만으로 친구를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학계에서 꽤 오래전부터 연구하던 주제였고 최근에는 이를 뇌가소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오감을 가진 사람보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상식에 가까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 상식을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이라 텔레파시나 투시 능력을 연상하게 했던 초능력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한 소녀가 수백 명의 관중 앞에 섰습니다. 각자 다른 색의 물건이 숨겨진 4개의 봉투가 무작위로 섞여서 소녀에게 전달됩니다. 소녀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물건의 색깔을 맞춥니다. 관객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이건 마술 공연이 아닙니다. 600명의 관객은 시카고 의료연합의 의사들이었고 이곳은 소녀의 능력을 학술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자리였죠. 17살의 윌레타 허긴스는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윌레타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1905년에 태어나 4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곧이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시각과 청각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1915년 여름 10살의 나이로 위스콘신 맹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당시에 윌레타는 희미하게나마 앞을 볼 수 있었고 오른쪽 귀는 손상되었지만 왼쪽 귀로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14살의 급성완홍성 중이염과 15살의 심한 감기를 연달아 겪으며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상과 소통할 방법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아이는 급속도로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있었습니다. 시청각 장애를 가졌음에도 사람들과 소통하며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여사의 소통 방식을 따라할 수 있다면 이 소녀도 다시 세상과 소통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윌레타는 그 중에서 진동으로 소리를 느끼는 방법을 연습했습니다. 상대방의 후두부에 손가락을 대고 거기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으로 단어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윌레타는 이 방식을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터득했고 덕분에 다시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현상이 발견됩니다. 재봉 수업이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바느질로 옷을 만들고 있는데 윌레타에게서 조금 특별한 행동이 관찰됩니다. 윌레타가 실과 옷감의 색을 골라가며 드레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소녀가 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윌레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냄새로 색깔을 구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색깔에 냄새가 있나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 화면에 코를 대고 냄새를 구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다른 냄새가 있나요? 색은 빛의 파장이 어떻게 반사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색깔에는 냄새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놀라운 현상은 심리학자와 의사들에게 엄청난 논쟁을 만들었고 윌레타의 능력은 수많은 실험과 시연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어떤 실험에서는 윌레타를 낯선 사람들이 있는 방에 데려가서 지금 이 방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윌레타는 대답합니다. 3명의 사람이 있네요. 그리고 곧이어 얼룩무늬 고양이도 있어요.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루는 위스콘신주의 주지사가 윌레타를 초대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기자와 카메라가 있었고 소녀는 존 블레인 주지사의 양복 색깔을 정확히 맞춥니다. 그때 방에 있던 다른 소녀가 갑작스레 물어봅니다. 그럼 내 블라우스는 무슨 색인가요? 윌레타는 허공에 코를 몇 번 킁킁대고 대답합니다. 하얀색인데 옷깃이 노란색이네요. 사람들은 윌레타를 기적의 소녀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테스트와 시연이 있었습니다. 실의 색깔을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색깔이 다른 콩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얀색 꽃과 붉은색 꽃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면 너무 놀라워서 의심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혹시 눈이 보이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죠. 물론 윌레타가 시력이 없다는 것은 안과 의사가 검증한 사실이지만 의사가 실수했을지도 모르잖아요. 때문에 많은 실험에서 윌레타는 안대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의심이 불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과학은 정확해야 하니까요. 물론 안대는 그녀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검증을 거친 이 신비한 현상은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고 당시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감각지각이 아닐지도 모른다. 인간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5개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한 2023년 지금까지의 과학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과학자들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육감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지각 능력 말입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텔레파시, 투시, 예지몽 같은 초능력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현대 주류과학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무대는 20세기 초반입니다. 의외의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20세기 심리학에서는 초능력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논의가 자주 있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도 텔레파시를 언급했던 흔적이 남아있고, 분석심리학의 융은 심지어 초능력을 설명하는 이론 체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심리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초능력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지만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 윌레타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은 초능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한 명의 심리학자가 등장합니다. 위스콘신 대학의 심리학 학장 조셉 제스트로, 우리에겐 토끼 오리 착시 그림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제스트로는 이 소녀의 능력을 철저히 의심하고 있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엄중한 실험을 설계합니다. 실험은 창문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제스트로는 소녀에게 안대를 씌우고 털실의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소녀는 털실의 색깔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대신 이번에는 안대를 꽉 조여매고 미세한 틈을 없앴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색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실험의 설계를 바꿨습니다. 안대를 벗는 대신에 방 안에 아주 어두운 조명을 틀었습니다. 윌레타는 다소 느린 속도로 색을 구분해냈습니다. 이번엔 방 안의 조명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소녀는 전혀 색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제스트로 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소녀는 후각이나 초능력이 아니라 시각으로 색깔을 구분하고 있다. 이 소녀는 모두의 생각과 다르게 앞을 볼 수 있다. 당신들은 장애가 있는 소녀를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제스트로는 소녀를 사기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기만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소녀의 눈에는 아주 미약한 감각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소녀 자신조차도 그 희미한 시각 정보를 냄새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학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고, 충격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분노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겁니다. 학자들은 윌레타가 아니라 제스트로에게 분노와 비난을 보냈습니다. 그 신비한 소녀의 능력을 직접 봤던 사람들은 차마 제스트로의 연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정직한 연구를 발표한 학자가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리학자가 등장하며 분위기는 다시 한번 반전됩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로버트 골트 교수, 이분이 제스트로 교수를 반박하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골트 교수는 소녀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토머스 윌리엄의 의견과 위스콘신 맹학교의 후퍼 교장을 참고해 좀 더 정밀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골트 교수에 따르면 제스트로의 실험 설계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소녀의 예민한 성격입니다. 윌레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즐거워했지만,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쉽게 우울감을 느끼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스트로 박사는 처음부터 소녀를 의심하고 있었고, 이것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험이 밀폐된 암실에서 진행됐다는 겁니다. 정확한 실험을 위해 빛을 차단하는 건 필요하지만 환기가 되지 않는 밀실은 여러 가지 냄새가 잔존하는 공간입니다. 특정한 냄새를 구분하기에 상당히 불리한 장소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윌레타가 평소에도 어두운 공간을 싫어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할 때 정확한 실험 결과를 위해서는 실험을 즐거운 놀이 형태로 소개해야 하고, 환기가 잘 되고 밝은 개방된 공간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거죠. 볼튼 교수는 그런 공간에서도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특수 고글을 제작했습니다. 교수 본인과 대학원생들이 직접 테스트한 결과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절대 앞을 볼 수 없는 완벽한 고글이었습니다. 이 고글을 사용한 새로운 실험의 결과는 소녀의 능력이 진짜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글을 쓴 윌레타는 90개의 색깔이 다른 털실을 거의 정확하게 구분해냈습니다. 22개의 파란색 중 18개를 찾아냈고, 13개의 빨간색을 모두 찾아냈으며 19개의 노란색도 모두 찾아냅니다. 각각의 털실은 채도와 명도가 조금씩 달랐는데 그마저도 밝은 노란색,
어두운 노란색이라 표현하며 완벽하게 구분해냈습니다. 심지어 주황색의 경우에는 붉으면서 노랗기도 하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일단 소녀가 시각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색을 구분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좀 더 정밀해야죠. 윌레타는 자신이 후각으로 색을 구분한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냄새가 아니라 촉각으로 색을 구분할지도 모릅니다. 털실에 사용된 염료에 어떤 미세한 촉감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골트 교수는 유리관을 이용한 특수 장치를 제작합니다. 털실을 직접 만지지 않고도 냄새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도 윌레타는 정확히 색깔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유리관을 왼쪽 코에 대면 정확하게 색을 맞추는데 오른쪽 코에 대면 전혀 맞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실험을 실시하기 몇 시간 전 윌레타의 오른쪽 코에 코피가 났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까지 종합해보면 윌레타는 코를 통해 색을 구분한다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따라서 골트 교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윌레타는 후각을 이용해 색을 구분하고 있다. 단, 이 실험 결과는 염료가 사용된 물건에만 적용된다. 윌레타가 염료의 미세한 냄새를 구분하고 있다는 결론이었고, 이는 소녀의 능력을 초능력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서도 제스트로의 자기 기만 가설을 완벽히 반박하는 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골트 교수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룩무늬 고양이를 구분했던 사례나 콩이나 꽃의 색을 구분했던 경우에는 염료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골트 교수의 가설로는 완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해줬다면 아주 명쾌했겠지만 사실 골트 교수의 연구는 실험이 갑작스레 중단되어 버린 미완성 연구였습니다. 며칠간의 실험 중 윌레타가 심한 코감기에 걸려서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골트 교수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검증하지 못한 분야는 다른 학자들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로 논문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후속 연구는 이어지지 않았고 윌레타의 능력 중 일부는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구가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다소 사그라들었던 1924년 뉴욕타임즈에 윌레타의 기사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색깔의 냄새를 맡는 소녀,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회복하다. 기사에 따르면 윌레타는 기도와 신앙의 힘으로 시각과 청각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뒤로 윌레타의 행적은 자세히 알려진 바 없으며 1970년대에 확인된 바로는 그녀는 이름을 개명하고 종교시설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합니다. 이 복잡한 결말을 들은 여러분은 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추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스트로 박사의 연구 중 일부는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골트 박사의 연구가 완벽한 설명이었고 그 외의 미스터리한 요소는 현대과학 패러다임에서 무시해도 되는 변칙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이 민감한 이야기에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참으로 미스터리하다라는 모호한 말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판단에 맡깁니다. 감사합니다.